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왜 지금 와서?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미정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지난 일이라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조카까지 이용하려 한 진실은 오늘 모두 밝혀질 겁니다. 유나는 충격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눈앞의 고모가 그녀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다. 도대체 유나와 고모인 미정과 선영이란 사람, 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안녕하세요, 맥도파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파민을 깨워드리고자 믿기 힘든 그러나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25년, 병간호를 하다 남편이 죽고 이젠 나도 살아야겠다며 전단지에서 일자리를 얻은 한 여자, 거기서 만난 성공한 스타 셰프가 다름 아닌 10년 전 연락이 끊긴 동생의 조카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과연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응원이 숨겨진 도파민을 깨울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는 이른 새벽부터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낡은 창문 틈을 따라 스며들었고 젖은 커튼 끝에는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좁은 반지 하방 안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미정, 50살. 세탁기보다 더 오래된 전기 히터가 낡은 소음을 내며 돌고 있었다. 그 앞에 쭈그리고 앉은 미정의 손끝에는 거칠게 갈라진 상처 자국이 보였다. 그 손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위패를 닦았다. 고인 김도일, 그녀의 남편이었다. 위패 앞에는 국화꽃 한 송이와 식은 밥 한 공기가 있었다. 그 밥은 어제 먹던 찬밥을 데운 것이었다. 냄새는 없고 온기도 없었다. 하지만 미정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했다. 여보, 이제 나가서 돈 벌어야겠어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요. 늦었지만 그녀는 위패 앞에 절을 한번 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허리가 뻐근하게 굳어 있었지만 표정엔 이상한 평온이 깃들었다. 그녀의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해였다. 20살에 결혼했고 23세 남편의 사업이 무너졌고 그 이후 25년을 그는 병상 곁에서 보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그 다음엔 책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습관처럼 돌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반년. 하지만 그가 없는 방은 여전히 남편의 냄새로 가득했다. 약 냄새, 묵은 먼지, 그리고 미정이 흘린 눈물의 짠내. 벽장 속에는 남편이 남긴 노트가 있었다. 미정아, 언젠가 너 혼자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한 문장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날 아침 미정은 중고 구인 게시판에서 한 가지 문구를 봤다. 청소직 구함 성실한 분, 경력 무관. 주소는 도심 한복판,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 비앙카. 이름조차 생소했지만 그 단어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얗다는 뜻일까? 혹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일까? 그녀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나섰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뺨을 스쳤다. 손에 쥔 이력서는 구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고닫다. 지하철 안 젊은 커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자는 커피를 마시며 남자에게 말했다. 요즘 엄마가 또 결혼하라네. 귀찮게. 그 말에 미정은 피식 웃었다. 결혼, 인생, 행복. 그 단어들이 이제는 먼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엔 여전히 미지근한 불씨가 남아있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을까? 라 비앙카는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고급 식당이었다. 로비에는 향긋한 허브 냄새가 났고 바닥엔 흰빛이 번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 쥔 대걸레가 그곳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미정은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청소도 일이다. 이젠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시는 분이죠?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한미정입니다. 청소 구했습니다. 그녀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주방 쪽에서 도마를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다. 불꽃이 튀는 소리, 향신료의 냄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 오늘 디저트는 내 레시피로 바꿔요. 크림의 농도는 1.5배 진하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정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유리 너머에서 흰 셰프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빛이 비치는 주방 속 칼을 쥔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어린 시절 그 아이의 것과 닮아 있었다. 유나. 그녀의 조카 유나였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자랑하던 조카. TV에 나오는 유명 셰프 유나가 지금 자신의 일터에서 불꽃을 다루고 있었다. 잠시 후 매니저가 소개했다. 이분이 이번에 청소 맡으실 한미정 씨예요. 그 말을 들은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고모. 미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나야. 여기서 일하게 됐네. 고모가 여기서요? 응. 청소라도 해야지. 집에만 있긴 답답하잖니. 그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쪽은 세상을 견뎌낸 여자의 눈빛이었고 한쪽은 세상을 개척한 여자의 눈빛이었다. 서로 다른 세월을 지나왔지만 그 둘의 시선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퇴근길 버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네온 사인이 번졌다. 유나가 준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고모 몫이에요. 꼭 드세요.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닭가슴살과 구운 단호박 그리고 고소한 소스 한 줄.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그 시절엔 볼 수 없던 정성의 음식이었다. 한 숟가락을 뜨며 미정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안에 퍼지는 맛은 음식이 아니라 삶의 온도 같았다. 여보, 나 이제 조금 살겠어요.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고 창밖엔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한미정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식당이 단지 일터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운명의 무대가 될 거라는 걸. 그녀의 손이 닿는 바닥 위로 다음 장면의 서막처럼 하얀 조명이 천천히 번져갔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미정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아니 본능처럼. 25년 동안 병든 남편을 간호하며 몸에 밴 생체 시계는 이제 다른 이유로 그녀를 깨웠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녀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오늘을 견디겠다는 조용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라 비앙카는 낮보다 아침이 더 분주했다. 주방에선 육수가 끓는 냄새가, 홀에서는 청소용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 속에 미정의 하루가 시작됐다. 그녀는 구석부터 닦았다. 벽틈, 의자 다리, 테이블 밑.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녀는 그 자잘한 먼지들을 없애야만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이었다. 고모, 이리 좀 오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젊고 단단했다. 눈빛은 주방의 불꽃만큼 강했다. 여기 위험하니까 저쪽만 닦으세요. 여긴 제가 금방 정리할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근데 참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어릴 때 생각난다. 초등학교 때 요리대회 나갔을 때 있잖아. 그때도 너 혼자서. 그 얘기 기억하세요? 그럼. 그때 내가 만든 도시락 덕에 동네 어른들이 줄 서서 먹었잖니. 유나는 웃음을 참았다. 그게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유나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미정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등은 세월이 새겨놓은 지도처럼 갈라져 있었다. 유나는 그 손을 보며 말없이 물을 건넸다. 고모, 잠깐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미정은 물을 받아들며 말했다. 괜찮아. 이게 내 운동이야. 그 대답엔 단단한 자존심이 묻어 있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섰다. 그녀는 어린 시절 고모가 늘 집안의 기둥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고모는 너무 작고 낡아 보였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 미정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다른 직원들은 모여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는 그들 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때 유나가 다가왔다. 식판 위에 다른 음식보다 조금 더 좋은 반찬이 있었다. 이거요. 제가 만든 거예요. 고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내가 만들었으면 다 맛있지. 그 말에 유나의 눈이 잠시 젖었다. 그녀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엄마에게 혼났던 어느 날 자기 편을 들어주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고모였다. 그때의 따뜻함이 아직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유나는 TV에서 보던 유명 셰프 그 자체였다. 명령은 단호했고 칼질은 정확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주방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만들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봤다. 저렇게 어른이 되었구나. 대견함과 함께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세월이란 건 사랑하는 사람을 낯설게 만드는 힘이 있다. 마감 무렵 유나가 다가왔다. 고모,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혹시 내일도 가능하세요? 그럼 내일도 오지. 왜? 아니요, 그냥 고모가 있어서 든든해요.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지친 하루를 단번에 위로했다. 듣기 좋은 말이네. 유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따뜻했다.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은 어느새 식당의 한 구석에서 함께 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미정은 유나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감탄했다. 글씨가 단정했고 메모가 빽빽했다. 너 이거 직접 다 쓴 거야? 네. 다른 사람 레시피는 안 봐요. 제 방식이 제일 확실하니까요. 그런 고집 어릴 때부터 있었지. 근데 너무 고집 부리면 외로워진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미정은 식당을 마감하며 홀 바닥을 닦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손님이 들어섰다. 유나의 지인들이었다. 그중 한 여자가 유나에게 다가와 포옹을 했다. 유나야, 오랜만이다. 와, 역시 너밖에 없어. 근데 저기 청소하시는 분은? 유나가 돌아보려는 순간 그 여자의 시선이 이미 미정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가 굳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웃음. 선영. 20대 시절 미정을 가장 괴롭혔던 친구, 그녀가 거기 있었다. 미정의 손끝이 떨렸다. 대걸레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유나는 상황을 모른 채 웃으며 말했다. 이분은 우리 식당 청소 담당이세요. 한미정 씨라고 해요. 선영은 짧게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아, 한미정. 오랜만이네요. 정말. 미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삼켰다. 그러게 오래됐네. 그 짧은 대화 속에 십수년의 기억이 뒤섞였다. 굴욕, 상처, 그리고 복수하지 못한 지난날의 한 밤이 깊었다. 모든 조명이 꺼진 식당 안에서 미정은 혼자 바닥을 닦았다. 손등의 상처가 다시 벌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유리는 이미 닦였는데 그녀는 계속 문질렀다. 마치 과거를 지워내듯이. 선영, 왜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새로 시작한 인생에 과거의 그림자가 끼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림자는 곧 폭풍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식당 안은 이미 대부분의 손님이 떠난 후였다. 홀 곳곳엔 식기 잔해가 남아있었고 바닥에는 이미 청소를 마친 테이블 위에 작은 잔여물만이 어른거렸다. 미정은 한켠에서 마지막으로 홀 바닥을 문질렀다. 손등의 상처가 잠시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낼 때마다 지난 30년의 삶이 손끝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문이 열리며 레스토랑 특유의 무거운 향과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 손짓, 미소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불러왔다. 선영. 미정의 심장이 일순간 멎었다. 선영은 50세의 외모였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품과 권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고급 재킷, 금빛 장신구,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녀의 시선은 냉정했고 한때 친구였던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직도 여기서 청소를 하다니라는 조롱이 스며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미정 씨. 정말 오래됐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미정은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숙였다. 손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다. 그러게 오래됐네. 선영이 홀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런 데서 청소를 하다니 놀랍네요. 한때는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예쁘다고 소문났던 친구였는데 그 말 속에는 숨은 비아냥이 있었다. 미정의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떨렸다. 30년 전 선영은 언제나 우월감을 과시하며 미정을 괴롭혔다. 그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잠시 후 유나가 들어왔다. 대표님, 오늘 저녁 미팅 준비되셨나요?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식당 안 공기를 채웠다. 선영의 시선은 그대로 유나에게 향했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미정에게는 도발처럼 느껴졌다. 미정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유나,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청소까지 다 맡아주시고. 그 말에 선영의 웃음이 다시 돌아왔다. 듣기 좋네요. 내 조카가 이렇게 든든하게 일하는 거. 그 짧은 순간에도 미정은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시간을 느꼈다. 30년 전 선영에게 밟혔던 자존심이 이제 그녀의 앞에 다시 나타나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홀을 다 정리한 후 잠시 한쪽 벽에 기대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갔다. 책상을 강제로 빼앗기던 순간, 운동회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졌던 날, 아무도 몰래 울던 화장실, 모든 기억이 그녀의 뇌리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바닥 닦는 것, 그리고 살아남는 것. 며칠이 지나면서 선영은 본격적으로 유나에게 접근했다. 유나 씨, 이번 프로젝트에 내가 직접 투자할 테니 잘 따라오세요. 우리 회사 시스템을 배우는 게 좋을 겁니다. 유나는 감사와 존경의 눈빛으로 답했지만 미정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선영은 단순히 조카가 아니라 미정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과거의 권력관계를 지금도 반복하려는 듯했다. 미정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서류와 예전 사진들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남편이 병을 얻고 일찍 세상을 떠난 데에는 선영과 관련된 숨은 사건이 있었음을. 남편의 죽음, 선영의 성공.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분노가 천천히 끌어올랐다. 그 다음날 미정은 유나에게 다가가 작은 충고를 했다. 유나,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 성공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더럽다면 결국 주변 사람을 해치기 마련이야. 유나는 잠시 말없이 미정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고모,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배워야 할 게 많네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혼란이 있었다.
조카가 알게 될 진실은 아직 많았다. 그리고 선영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식당 홀 한쪽에 비친 미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30년간 묵혀온 상처와 분노, 그리고 곧 다가올 복수심의 씨앗이 서린 그림자였다. 다음에는 반드시 제대로 정리해야지. 그 한마디가 속삭임처럼 흘렀다. 그리고 홀 천장 위의 조명은 그녀의 결심을 비추듯 희미하게 깜빡였다. 식당 오픈식 당일, 라 비앙카 내부는 손님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조명이 반짝이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유나는 그 중심에서 활기차게 움직였다.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스태프들을 체크하며 완벽하게 준비된 오너 셰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활기 뒤 미정의 심장은 점점 무겁게 뛰고 있었다. 홀 구석 청소복을 입은 채 서 있는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30년 전의 상처와 복수심,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진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영은 여전히 유나 곁에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고 손에 든 샴페인 잔은 빛났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정을 향한 비아냥과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는 긴장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유나 씨,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이런 행사 제가 직접 도와주겠습니다. 그 말은 우아했지만 미정의 눈에는 날카로운 도발처럼 느껴졌다. 미정은 천천히 손에 든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숨을 고르며 한 발씩 전진했다. 홀 가운데 유나와 손님들 사이를 지나며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잠깐, 이분이 누구시죠? 기자의 질문이 날카롭게 터졌다.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이내 천천히 얼굴을 들어 모든 사람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제가 바로 한미정입니다. 홀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등장, 청소복을 입은 한 여자가 조카의 오픈식 한가운데 선 것이다. 미정은 심장을 다잡으며 말을 이어갔다. 나레이션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홀 안을 채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남편 김도일 씨는 20년 전 한 기업의 부정과 압박 속에서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이분, 최선영 대표가 있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미정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왜 지금 와서? 미정은 눈을 크게 뜨고 침착하게 말했다. 지난 일이라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조카까지 이용하려 한 진실은 오늘 모두 밝혀질 겁니다. 그 순간 기자들의 스마트폰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속보 최선영 대표, 과거 비자금 재수사 착수. 그녀의 불법 투자, 남편 사망과 연루, 과거 학폭 사실까지 한꺼번에 드러났다. 유나는 충격으로 말없이 서 있었다. 눈앞의 고모가 그녀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다. 과거의 기억과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혼란과 분노가 교차했다. 고모 정말 이렇게. 미정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이제 다 알았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건 눈치 못 챈 척하는 사람입니다. 선영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유나를 향해 말을 건넸다. 유나야, 미안하다. 모든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무색했다. 모든 진실은 드러났고 유나는 선영과 결별을 결심했다. 홀 안의 공기는 한동안 정적이었다. 미정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과 동시에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30년간 묵혀온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았다. 나레이션처럼 미정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이제야 조금 숨 쉴 수 있겠구나. 남편의 억울함도 내 분노도 오늘로 정리되는 것 같다. 유나는 고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고모,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미정은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유나.
함께 하자.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내 삶을 살 거야. 카메라는 천천히 식탁 위로 이동했다. 하얀 접시 위에 놓인 디저트 한 조각이 반짝였다. 그 위에 비친 조명과 사람들의 그림자가 미정과 유나 그리고 남겨진 과거를 동시에 담았다. 홀 바닥을 따라 미정이 마지막으로 닦았던 먼지가 스며든 바닥이 이제는 과거를 정리한 무대처럼 반짝였다. 모든 진실은 결국 밥상 위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홀 안은 차분하게 숨을 쉬듯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새벽 공기는 맑았다. 전날의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고 라 비앙카 식당 안은 평온을 되찾았다. 손님은 여전히 오고 가고 주방의 불꽃은 여전히 활기차게 타올랐다. 미정은 구석에서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았다. 손등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긴 세월 동안 숨죽이고 견뎌온 분노가 이제는 흘러나와 바닥과 함께 닦여나간 듯했다. 이제야 조금 숨 쉴 수 있겠구나. 미정의 눈빛에는 안정과 결심이 동시에 깃들었다. 조카 유나는 바쁘게 주방을 오가며 그녀에게 손짓했다. 고모 오늘도 준비됐어요? 손님들 기다리시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녀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인생을 새로 쓰는 사람이었다. 유나와 미정은 홀 한쪽에 앉아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고모 오늘 다들 고모 덕분에 안전하게 행사를 치렀어요. 응, 내가 있어서 가능했지.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안정감이 흐르고 있었다. 조금씩 거리를 좁히며 서로의 삶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유나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고모 저랑 함께 하죠.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유나.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내 삶을 살 거야. 식당 주방 안 유나의 손길이 바쁘게 오갔다. 그 사이 미정은 주방 밖에서 홀을 정리하며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삶의 온도와 맞닿아 있었다. 홀 구석 벽에 비친 미정과 유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실루엣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상처와 복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삶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미정은 창문 너머로 외부를 바라보았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나레이션처럼 그녀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삶은 때때로 너무 잔인하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따뜻하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남은 시간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녁이 찾아오고 식당의 불빛이 은은하게 번졌다. 유나는 주방에서 마지막 불을 끄고 미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고모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함께해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내일도 함께하자. 오늘보다 더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카메라는 천천히 식탁 위를 훑었다. 하얀 접시 위에는 남겨진 디저트와 커다란 창문 밖으로 비친 도시의 불빛.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미정과 유나, 그리고 남겨진 과거와 새롭게 시작될 미래가 이 작은 식당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홀 안의 불빛이 점차 희미해지며 미정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상처와 분노를 털어내고 이제야 자신만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삶은 다시 나에게 미소를 준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및 감상평은 댓글창이 항상 열려 있으니 댓글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